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다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집안을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어. 한 85세나 이렇게 되신 어머니 뭐 이런 분들 보면 되게 많이 넘어지잖아. 그래서 넘어져가지고 허리 부러져가 되게 많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도 부러졌어요. 그래서 제가 시술을 했습니다. 제가 시술. 이런 거 조심해야 되고 화장실 가서 많이 넘어집니다. 미끄럽기도 하고 화장실까지 따라 들어가서 뭐 어떻게 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아무리 연세가 있어도 하체 힘 빠지니까 뭐 걸려 넘어지거나 미끄러 넘어지거나 이런 게 허다해. 그래서 고민스럽습니다. 이런 거 어떻게 할지. 필요하면 뭔가 잡을 거를 나이 드신 분이 같이 지내시고 있다거나 모시고 있다거나 하면 뭐든 잡을 만한 이런 어떤 뭔가를 좀 설치해야 될 것 같고요. 욕실이 안 미끄럽게 해줘. 또 이런 거. 시력, 청력 이런 것들이 떨어지면 주의가 외부 자극에 금방 못 반응하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제 궁금한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다리 저리다고. 근데 다리 저린 거는 허리 디스크 때문에 다리 저리다고 이제 뭐 이야기를 듣고 많이 와요, 저한테. 근데 정말 다리 저린 원인이 많습니다. 이렇게 디스크, 협착증, 그리고 말초신경이라고 해서 무릎이나 뭐 이런 데서 신경이 눌리는 거, 그리고 말초신경이 병드는 거, 당뇨병 있다든지 잘 못 먹는다든지 영양의 불균형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특정 약물 때문에 말초신경이 병들어도 다리가 저려. 그러면 왜 또 뭐 하지정맥류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참 마비가 되면 내가 빨리 오라고 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주의를 해야 될 게 하지정맥류는 서서히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말초 동맥이 막히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여기 동맥하고 정맥은 다르잖아요. 피가 산소가 많은 혈액이 동맥이고 산소가 별로 없는 혈액이 돌아오는 혈액이 정맥인데 이 동맥이 막히면 다리가 차져요. 어느 순간에 갑자기 발이나 이렇게 차지면 빨리 병원 가야 됩니다. 막히면 다리 살이 잘못하면 죽는 수가 있으니까 많지는 않지만 이런 경우는 빨리 치료해야죠. 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십니다. 주사 치료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척추 주사 몇 번 맞아야 되냐? 척추 주사 얼마 간격으로 맞아야 되냐? 무릎은 뭐 주사를 맞느냐? 무릎 주사 많이 맞으면 말하냐? 어깨 주사 마찬가지고. 근데 대부분 척추 주사는 여러 가지 약들이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성분 중에 하나가 스테로이드라는 성분입니다. 몸에서 만들어지는 거긴 한데 이걸 과량으로 막 이렇게 몸에 집어넣으면 우리 신체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 척추주사는 보통 1년에 한 서너 번 이상은 안 맞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 간격은 왜냐하면 되게 많이 아파서 오니까 집중적으로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가끔 띄엄띄엄 3개월에 한 번씩 맞는 경우도 있지만 되게 많이 아프면 막 되게 집중적으로 이렇게 맞는데 한 3번 정도까지는 해볼만 하고 이 척추주사는 효과가 어느 정도는 있어야지 2번째, 3번째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뭐 거의 효과가 없다면 2번째, 3번째가 별 의미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효과가 있다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때 주사 치료를 하고 좀 짧게 하기도 하고 아니면 띄엄띄엄 하기도 하는데 1년에 한 3번, 4번 이상은 하는 게 안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약의 양을 조절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그리고 무릎에 또 관절에 또 이런 스테로이드라는 걸 넣습니다. 역시나 이거는 짧게 막 이렇게 하지 않고 한 3개월 간격으로 이것도 1년에 서너 번 합니다. 옛날에 왜 연골 마른다 하는 주사가 이겁니다. 이건데 너무 많이 맞아서 그런 건데 이 정도 조절하면서 하면 되고요. 그 다음 이런 호르몬을 넣지 않는 연골 주사가 있어요. 연골.
관절 연골 성분을 무릎에 이렇게 주사 맞는 이거는 반년에 한 번 합니다. 이 연골을 한번 넣어주면 얘가 한 반년을 그 안에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반년에 한 번 정도 하면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그 외에 뭐 자가혈소판, DNA 뭐 이런 주사들이 있는데 대부분 이런 범주 내에서 의사하고 상의해서 그거는 조절하면 됩니다. 양이라든지 뭐 간격이라든지. 이제 또 궁금한 거, 7, 80대 때 수술할 수 있냐? 되게 우리 걱정스럽잖아요. 나이가 들어서 수술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근데 이제 우리 마취의 기술, 뭐 수술의 기술도 되게 많이 발전을 하거든요. 많이 발전을 하니까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신경을 많이 쓰는 병원에서 해야 됩니다. 마취는 특히나 우리가 7, 80대는 일반적인 마취의 방식으로 해버리면 깨고 나서 막 헛게 보이고 막 헛소리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보호자들이 어른들 수술하고 나왔는데 막 이상한 소리를 하면 치매 걸렸다 막 걱정하는데 실제로 이 머리에 약간 손상이 약간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선망, 그걸 막 헛소리 하는 걸 선망이라고 하거든요. 이상한 게 보이고. 이걸 보호하기 위해서 마취의 심도나 이런 것들을 되게 조절을 잘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 머리에 주는 충격을 되게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신경을 잘 써서 할 수 있는 좋은 마취과 선생하고 이 마취를 하면 충분히 할 수가 있고, 그리고 피를 많이 나이 드신 분들은 흐름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빈혈이 있거나 뭐 여러 가지 영양 상태가 부족하거나 하면 어느 정도 조절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예를 들자면 우리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혈소판 억제제라고 해서 피가 왜 우리 스탠트도 하고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먹는 피가 잘 안 먹게 하는 약들을 드시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약들을 조절하고, 빈혈이 있는 사람들은 빈혈 수술 전에 좀 조절을 해주고, 이렇게 해서, 그리고 컨디션이 안 좋으면 영양이 좀 부족하면 거기에 맞춰서 해결을 해주고, 당뇨도 조금 조절을 잘 하고 이렇게 수술을 하게 되면 이 출혈량도 줄일 수도 있고 수혈을 안 하게 될 수도 있고 하면서 되게 안전하게 수술을 합니다. 그리고 회복 단계에서도 신경을 좀 써서 미리 이런 준비를 하고 수술을 하게 되면 회복도 좀 빨라져요. 그래서 계속 누워 있을 때 생기는 뭐 혈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예방하는 게 중요한데, 빨리 걷게 하고 빨리 회복되게 하고 내시경이나 뭐 이런 것들을 써서 덜 아프게 하면 안전하게 합니다. 그래서 7, 80대도 잘 점검을 해서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이 핵심이 5가지인데, 많이 아파도 검사만으로 우리가 다 해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능이나 이런 것들 보고 그 다음에 이게 진짜 병의 범주에 드는지를 확인을 해서 치료를 하는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빨리 와야 되고, 아까 척추하고 관절이 약간 양상이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양상을 따라서 구분이 가능하고, 아주 흔한 그 5가지 질병이 적당히 관리하면 무조건 가능합니다. 굳이 수술까지 안 가도. 그런데 이제 마비가 오거나 대소변 이상 이런 증상이 생기거나 아니면 뭐 다쳐가지고 막 되게 많이 아픈 경우는 그냥 두면 안 되고 이거는 빨리빨리 병원에 와서 치료를 하면 크게 후유증 없이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히 이번 겨울 같으면 짧은 시간 반복해서 걷기 운동을 하는데 발을 반듯반듯하게 놓고 이제 걷기를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체 근육을 잘 유지하는 이런 운동을 하면 좋겠고, 그 다음에 다치지 않게. 그래서 오늘의 핵심은 이 5가지인데, 아마 이 정도 하면 노년기 척추관절 질환의 한 95% 이상은 잘 관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